네, 이제 개회사와 축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부를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1부는 주제가 교육 현안 진단입니다. 교육 현안 진단이라는 주제로 지금 2개의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예정보다 조금 한 15분 정도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이신 분들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성 분석 결과이고 발표는 주영미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마이크를 아주 바짝 대야지만이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발표를 부탁드리겠고요. 질의응답은 두 과제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계속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수합해서 한꺼번에 발표자에게 제가 종합 정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은 과제 발표가 끝난 뒤에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마이크를 주영미 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형미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는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성 분석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김종윤, 배화순, 변희연, 유군복, 서지영, 장근주, 박소영, 배주경 박사님께서 같이 연구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연구의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원장님께서 인사말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여러 가지 그 사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입에 따라서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전대미문한 어떤 이전에는 겪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서 학교 교육의 변화 또한 돼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 차기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계획을 2018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기초연구, 정책 연구들이 시작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총론이 확정이 되고 교과교육과정 개정이 시작이 돼서 2022년 말에는 교과교육과정이 개발 완료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올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에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태까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늘 대두되었던 주요 쟁점 사항이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교과 교육 내용이 적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쉽게도 7차 교육과정 이때까지만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개인별 연구자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관 차원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 내용 적정성을 점검하는 그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올해 1년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 연구는 그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교과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의 적정성 개념을 재정립을 해보고요. 이에 따라서 분석 준거를 설정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학교 교과 교육의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8개의 교과의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초중학교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 내용의 적정성이 무엇이냐라고 개념 정립하기 이전에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과 교육 내용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거, 분석 준거 설정까지 여러 문헌 연구와 델파이 조사와 여러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통한 여러 연구 방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분석 준거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8개 교과의 교과 교육 내용 적정성 분석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파트로 나눠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질적 분석 파트에서는 교과별로 워킹 그룹 운영이 됐습니다. 1년에 걸쳐서 8개 교과별로 전문가 6명에서 8명의 구성을 해서 질적 분석, 주로 이제 문헌 분석과 교과서 교육과정 문서 그런 등의 문헌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그 양적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교사 대상의 설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국에 총 389개의 초중학교로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이는 이제 학교 소재지와 그 학교 규모를 고려해서 제가 랜덤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 대상으로 총 2,721명의 교사가 설문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분석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내용의 적정성을 개념 정립하기 전에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다시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합의와 문헌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정의를 내린 것은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학습해야 할 지식, 가치, 태도, 기능 등이며 교육적으로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의를 봤고요. 그러면 이게 교육과정 문서상에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필수적인 학습 내용으로서 제시되어야 될 것이며 실제 교수 학습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교육 내용이 적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교육의 목표 및 국가, 사회, 학문,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타당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일련의 교육 내용을 연계, 계열화, 위계성 등의 원리로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 교육 시기,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 양과 수준으로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희가 개념 정립을 했고요. 이러한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분석 준거를 설정을 했습니다. 분석 준거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교육 내용의 선정 부분입니다. 교육 내용의 선정 부분은 교육 내용이 국가 사회적 요구, 교과 및 학문적 요구, 학생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교과 및 학문적 요구에 대한 이제 분석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봤는데요. 학문적 체계 및 동향 반영 여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교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교과 역량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시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처음 개발되었기 때문에 교과 역량의 반영 여부 등은 다 굉장히 중요한 분석 준거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학생 요구와 관련된 분석 관점은 크게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학생의 경험 및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교육 내용의 조직 부분입니다. 앞서서 선정된 교육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걸로 크게 교과 내의 내용 조직과 교과 간의 내용 조직으로 두 측면에서 나누어 봤고요. 교과 내의 내용 조직에서는 학교급 학년군 간의 교육 내용의 연계와 위계를 보았고, 교과 영역 내 또는 영역 간 교육 내용의 연계 및 위계. 여기서 말하는 교과 영역이라고 말하면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에 물화생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영역을 말하고, 사회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영역, 이런 식의 영역, 각 교과에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연계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과 내 내용 조직은
교과 영역 간의 교육 내용 비중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교과 간의 내용 조직이라서 교과끼리의 연계와 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교육 내용의 세 번째는 교육 내용의 양 측면인데요. 교육 내용의 양은 기존까지 저희가 학생 발달 수준이나 수업 시수 대비 측면에서만 교육의 양을 점검을 해봤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에 분량이 적합한지, 물론 이제 학생의 인지적, 신체적, 정의적 발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분량인지는 늘 해왔던 그런 분석 증거가 되겠고요. 정해진 수업 일수를 고려했을 때 정확한 분량인지, 그 다음 중요한 학교 현장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육 환경의 시간적, 배경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학교 현장에 구현될 수 있는 적합한 분량인지 이렇게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교육 내용의 수준 또한 교육 내용의 양과 같은 관점으로 크게 4가지 측면으로 교육 내용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분석 증거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제 교과 교육 내용이 적정하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떠한 분석 증거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총 8개의 교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얻었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입니다. 각 그 자세한 분석 내용은 이제 최종 보고서, 저희 원의 최종 보고서를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보시면 이제 기호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동그라미는 대부분 다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대체로 적정하다고는 했지만 일부 영역의 경우 또는 일부 교사의 의견으로는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로 해놓은 부분은 분석을 했으나 분석 결과를 종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X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고,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분석 증거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과별 분석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이 중에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세모 표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교과 목표 달성 부분에 체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개선 사항이 필요하나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냐면, 아시다시피 체육의 이제 안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 영역에 해당되는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형식화된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수행 내용을 그 내용으로 선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 차기 교육 과정에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4의 교과 역량 반영 파트를 잠깐 보시면 국어, 영어랑 체육이 이제 세모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2015는 교과 역량을 모든 교과에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엔 일부의 교과 역량이 교육 내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지 않았다라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체육의 경우에는 특정 내용 영역에 특정 역량이 몰려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학생 흥미 요구나 학생 경험 및 실생활 관련해서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 문서 분석과는 달리 교사의 긍정적 응답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학생의 흥미나 요구를 좀 더 보충해서 선정을 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육 내용의 조직 파트를 보시면 다소 이제 세모가 좀 많을 텐데요. 그 학교급 및 학년 군간 연계를 보시면 과학하고 미술 파트가 이제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통합 단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2015 때.
근데 이런 경우에 주제가 초등은 물과 에너지의 주제고 중학교는 직업과 안전의 주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가 학년 공간에 연계가 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술의 교과에는 초등학교 1, 2학년군이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여서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교과로 제시되는 교육 내용과의 연계성이 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교과 영역 내 영역 간 교과 영역 간 교육 내용 비중인데 이 파트는 이제 차기 교육 과정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연구진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같은 경우에 영역 내 영역 간의 위계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일사와 지리 영역 간의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었고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영역 간의 교육 내용의 비중을 봤을 때 사회 같은 경우에 초등의 역사 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과 중학교에서는 일반 사회와 지리 영역의 두 영역의 비중 중에 지리 영역이 다소 높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경우에 영역 간 교육 내용 비중은 표현 영역이 감상이나 생활화 영역보다는 다소 비중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미술의 경우는 좀 재밌는 것은 교육과정 문서상에서는 비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교과서를 분석을 해보니 비중 차이가 나더라, 영역 간 비중 차이가 나더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영어의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3, 4학년의 쓰기 영역과 초등학교 5, 6학년의 읽기 영역 비중이 다소 적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역 간의 교육 내용 비중과 영역 간 연계는 차후에 차기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할 때 반드시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교과 간의 연계 및 위계인데 그 2015 개정 때 교과 간의 연계를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교과에 해당된 사항은 아니고 일부의 교과의 경우에는 비슷한 부류의 교과,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 간의 연계를 주로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일부 교과에서는 연계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없다라고 대답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어과의 경우에는 보고서 쓰기나 면담하기 같은 교육 내용이 타 교과에 선행돼서 나타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건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 파트입니다. 양과 수준의 그 세모의 그 기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양에서의 결과도 수준에서의 결과도 비슷한 양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교과별로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쓰기 영역입니다. 수업 시수 대비 교사학습 환경 대비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이 많고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경우에는 이제 초등 부분이 특히 역사 영역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역사가 5학년 2학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역사 영역의 내용이 교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학생 발달 수준 대비 수업 시수 대비 너무 많았다라는 학교 현장의 응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과 중학교 전반적으로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법, 정치, 경제 관련된 내용이 학생 발달 수준 대비 양이 많고 수준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그 초등의 수화 연산 영역이 학생 발달 수준이나 수업 시수 대비의 교육 내용이 많고 수준이 어렵다라는 응답을 분석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는 이제 수업 시수가 줄면서 필수적으로 수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기본 개념들을 줄어든 수업 실수에 맞춰서 가르치다 보니까 반복해서 가르치거나 나선형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상황인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또 교수 학습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참여형 수업이라든지 공학적 도구 활용 등의 수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양이 많고 수준이 높다라는 그런 교사의 분석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경우에 양과 수준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에 지구와 달의 운동 이런 파트, 지구과학 파트에서 수준이 높고 양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일부 중학교에 단원 양이 수준이 많고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음악 같은 경우도 한 영역, 표현 영역에 교육 내용이 많고 수준이 높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미술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제 감상 영역의 교육 내용의 수준이 높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영어 파트는 다른 교과는 양이 많고 수준이 높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 4학년 쓰기 영역이 다소 적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처음으로 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영어가 들어왔을 때 말하기 말하기 영역을 좀 더 강조를 하다 보니 쓰기 영역을 좀 난이도를 낮추다 보니까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을 적게 잡기 시작했는데, 그 기조가 지금까지도 연결이 돼서 현재 아이들의 영어 수준과는 좀 맞지 않은, 그래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3, 4학년의 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 비중을 좀 더 난이도도 높이고 내용도 좀 많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개선 사항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거는 이제 저희 분석 내용 중에 좀 약간 극히 일부적인 거고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과별로 저희가 분석 결과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에서 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연구가 이제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추후에 후속적으로 다시 수행돼야 되는 그런 연구에 대한 이제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걸 그러면 교과의 교육 내용을 적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다음 마지막에는 차기 교육 과정을 위해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조직하고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내용 적정화, 지침은 아니고 구성 방안 정도, 그런 정도에 대한 큰 방향성을 지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 적정성에 대한 이제 후속 연구 파트는 아마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 과제 연구로 기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아마 그 팀에서 이런 연구 내용을 결과를 좀 받아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크게 이제 교과 공통으로 수행해야 될 연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생의 요금이 발달 수준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저희가 기존에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는 주로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자의 교수나 학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 전체에 필요한 그런 연구가 아니겠나라는 의견이 제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위한 기초 연구. 기존에 늘 저희가 교육 내용을 항상 축소를 하고 학습을 수업 시수도 줄이면서 교육 내용도 줄이는,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의 수업 시수 대비 양적 측면의 부분에서만 조정을 해왔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교과 목표 달성 대비, 교수 학습 환경 대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지만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별로 분석 결과의 내용들이 상이한데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별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기초 연구들이 또 추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이외에도 그러면 교과 내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교육 내용의 크게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선정 측면에서는 국가사회적 요금의 변화, 학문적 체계 동향 등의 반영 내용을 개선해야 된다. 이번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에서도 적정하다라고 결과가 났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방향을 하기 교육 과정에서도 다시 반영해서 개선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선 사항은,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일부 교과의 분석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교과 역량들을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과 성취 기준에 연결되지 않은 그런 교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교과 역량과 관계된 성취 기준이 개발이 돼야 된다.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또한 이제 교육 내용 체계가 일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긴 했지만 이제 다소 맞지 않은 교과 특성상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특성과 교과 역량을 고려한 교육 내용의 체계 구성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 측면에서는 기존의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저희가 양과 수준을 늘 고려해 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학습 환경을 고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각 교과별로 이제 그 제한점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이 PPT 자료에는 없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태까지의 그 교육 내용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럼 차기의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을 적정화하기 위한 구성 방안에 대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교육 내용 구성 지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안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추후의 연구, 좀 구체적으로 지침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 제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 내용의 선정 파트에 교과 및 학문적 요구 파트를 좀 더 정선해서 좀 중복적인 어구는 좀 삭제하고 제시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의 조직 파트도 굉장히 이게 중복적인 단어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가 제시한 분석 준거에 맞춰서 그 적정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의 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업 시수 대비 80%의 학습량을 맞춰라 이런 지침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측면에서의 교과 목표 달성 대비, 학생 발달 수준 대비, 그리고 수업 시수 대비, 교사 학습 환경 대비 이런 측면에서 양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의 수준도 교육 내용의 양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교육 내용을 적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올해 연구가 2015의 초중학교의 교육 내용의 분석, 적정성 분석을 통해서 차기 교육 과정에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아쉬운 거는 올해 연구가 8개 교과만 수행되었다라는 점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부분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 중심이기도 하고 다양한 선택 과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인 분석 준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초중학교에 중점을 둬서 분석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